삼성전자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대눌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뭐 다소 오버슈팅이어서 다시금 눌린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슈팅 나오는 부분이 만기일에 대한 영향인지 너무 과하게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롤오버 물량의 또 장내 매수를 통해서 롤오버할 물량들의 그 흐름까지 수급 개선으로 연동이 돼서 슈팅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발 영향이 있든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이 또 나왔든 뭐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뭐 거래가 수반되고 슈팅만 나와줄 수 있는 분위기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어느 흐름이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봉이 퀀텀에서 갭상승 나오나요 하셨는데 뭐 쭉쭉쭉 저기 네이버요. 네이버도 지금 예를 들어서 하락 장악형으로 단기 설정 범위를 잡는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오히려 고점 넘기고 지금 계엄 정국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 고점 넘기고 슈팅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무너질 내용 범위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 네이버가 너무 많이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편입 설정을 잡아가겠습니다 해놓고도 솔직히 못 들여다보고 못 진입을 못하는 그런 흐름에도 놓여져 있는데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단기의 흐름을 잘라내서 대처하기보다는 가져가는 흐름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 오히려 이제 저점 찍고 돌릴 때 장 막판에도 어떤 슈팅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뭐 대처하는 쪽에 무게감.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뭐 차익 실현을 한다든가 혹은 어제 물량을 손절을 한다든가 그렇게 대처하실 이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부분은 네이버에 대한 뭐 지금 누적적인 수급, 그동안의 메이저 쪽에서의 수급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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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자락에서 흐름이 네이버가 끝났다, 단기 정점이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먼저 보고 네이버는 조금 있다가 수급 범위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급 범위 보여드리고 그 전략 부분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VVIP 방 그 채팅방에 질문을 주신 거니까 네이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11일 날 완성본에 네이버가 좀 밑에 좀 형성돼 있는 것 같은데 네이버 요 수급 범위가 뭐 단순해요. 전일까지 기준에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기간 쌍끌이 순매수 5위 올해 기준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 5위의 저 순매수 수량이 실질적으로는 10월 이후에 다 잡힙니다. 7월 뭐 600만 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10월 이후에 집중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1월 달 그리고 기타 법인의 매수까지, 그러니까 기타 법인의 매수는 뭐예요? 자사주 매입까지 감안한다면 뭐 굉장히 상당히 강력한 매집이 진행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뭐 8위 기준에서 오늘 좀 많이 미끄러졌을 거예요. KB금융에 밀려 내려갔을 텐데 과도하다. 그래서 일단은 요 수급 범위의 기준을 올려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 쪽도 보시고 일단 전체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도 좀 놓고 보시고, 그래서 제가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였었는지를 볼게요. 몇 페이지죠? PPT 기준에 117페이지. 저 수급 올려드릴 테니까 뭐 참조하셔서 지금 시장 흐름 뭐 결코 부정적인 위치의 흐름이 아니니까 수급 확인하시고 대처하면 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부분이 탈퇴 재진입 이렇게 돼 있는데 좁은 공간이죠. 뭐 지금 시간 기준에서 엄청난 슈팅이 나오리라 기대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언제 어느 구간에서 매수 신호를 잡아내 드릴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에 지금 그 위치라면은 나쁘지 않다. 검색기에 터져 나와줄 정도의 이 슈팅 범위라면은 결코 뭐 나쁘지 않다.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삼성전자 부분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시간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삼성전자 부분이 뭐 실적이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뭐가 안 좋아서 그러네 저러네. 그는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밀려 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부분은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5% 이상 나오면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5%씩 그 물량이 나온 적이 없어요.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실적 기준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 5% 그깟 5% 가지고 저렇게 큰 조정이 나온 경우도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 경우도 없어요.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계엄 또 탄핵 그 정국을 떠나서 계엄 탄핵 정국을 떠나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계엄과 탄핵 정국을 떠나서 생각해 보시면 정정불안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을 해드렸을 때 그게 뭐야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아 정정불안이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얘기하는구나. 그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훼손이 되는구나. 지금은 디커플링까지 형성이 돼 있는 앞부분에서는 그렇게도 윤정두는 강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이 바닥 저점을 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 기준에서의 이격이 발생돼 있을 뿐이지 디커플링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6개월 동안 하락이고 나머지는 다 신고가예요 사실상. 일본 니케이 검은색도 21년 대비해서 그죠?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볼 때는 이제는 디커플링 상태인데 이제는 와닿으시잖아요. 아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컸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여전히 51%의 물량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에요. 근데 51%의 외국인이 갖고 있는 물량의 기준에 지금 5% 나간 외국인들의 선택이 무조건적으로 옳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차트로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의 수급이 아니 기관들은 바보냐고. 기관들의 전망 부분이 무조건 틀리다. 외국계는 똘똘한데 기관은 바보여서 저런 폭락을 못 피해갔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여전히 51%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단기적인 수급 범위가 5% 이상 골드만삭스 쪽에서 1% 이상 1.5% 수준의 골드만삭스의 창고에서의 매도 이런 부분들이 쏟아지면서 뭐 로스코 물량까지도 포함이 돼버리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출구 전략 부분이 일정 범위는 포함되어 있었구나. 근데 글로벌 증시가 멀쩡하니까 오히려 지금 정정불안의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탄핵으로 가든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가든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기존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정치적인 논리를 피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의 불확실성 부분들이 야당이 뭐 과도하든 아니면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뭐 좀 무능력하든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한쪽으로 이제 팽팽한 기싸움에서 한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리고 탄핵 정국 그리고 계엄 정국 이 부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현대차 이런 쪽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추가적인 낙폭이 형성된 게 아니에요. 장중이라서 저도 설명이 참 애매모호한데 에? 마음은 급하고 옆에 종목도 봐야 되고 방산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결국은 이걸 보면서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까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까지 빠져나가는데 왜 문제가 없냐라고 생각하실 때는 51%의 지분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 그거 하고, 그리고 아이 그래도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 수급 논리까지 겹쳐서 보시려면은 하이닉스가 9월 19일까지 3% 매도하고 40% 빠졌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때 20%뿐이 안 빠졌어요. 그때는 하이닉스만 문제거리가 됐죠. 근데 하이닉스가 그 상태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1.3% 사고 40%를 돌려요. 지금 다시 이제 휘청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적은 그 어찌 보면 적지도 않지만은 하여간에 그러한 수급 범위에서 출렁출렁한 건데 펀더멘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보세요. 뭐 아니 무슨 뭐 말이 돼? 피크아웃도 아니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그 네이버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 유튜브 이렇게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루닛이 됐든 뭐 삼성전자 뭐 비상 계엄 뭐 별의별, 그리고 지금 이게 다 맞나 모르겠는데 그 날짜 순대로 돼 있는 건 맞는 거죠 지금? 뭐 야간 방송이든 뭐든 가장 최근 게 가장 앞으로 나와 있게끔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뭐 네이버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네이버의 기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쪽 찾아오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어떻게 영상 보시고 답을 좀 찾아가시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홈페이지 또 찾아오셔가지고 검색기 부분은 여기서 신청하시면 돼요. 뭐 루닛이든 뭐든 들어가셔서 이렇게 누르시면 검색기 신청하는 거 나오니까 검색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검색기 관련해서 교육이 진행되니까 검색기 교육 부분 지금 신청하시고 바로 이제 다음 주에 기준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기준으로 신청하셔가지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AI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고 활용하시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가 오늘 뭐 대단한 거죠. 갭상승 이후에 슈팅해서 검색해서 잘 나와줬고, 여기서부터 슈팅 오케이 됐죠. 삼성전자가 벌써 1.27입니다. 뭐 작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 마감 때까지 1시간 20분 또 마감 동시효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제대로 된 슈팅 나오기를. 이쪽에 움직여주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우리가 84,000원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잔을 냈는데 다행스럽게도 움직임 탄력이 나오네요. 그리고 시장 지수가 견인이 되면은 시장 지수가 견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종목군들 정상적인 범위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 흐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이제 지금 뭐 28%대까지 올라왔는데 11월 18일 13만 2천 원 찍고 나서 이제 이탈됐을 때 기준에서의 흐름, 그러고 나서 이제 13만 2천 원 찍고 8만 원이 깨지는 흐름까지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11월 28일 날 검색해 뜨고 또 12월 들어서도 간헐적으로 뜨고 그리고 이제 또 충격 받았죠. 그리고 이때는 거래가 그렇게 원등이 수반되지는 않았었어요. 4일날 같은 경우 이렇게 진입하고 이제 3%였는데 오늘 기준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가 진입 신호 나오고 나서 뭐 12.89 근데 더 올라갔잖아요. 10만 4,200원이 아니라 지금 펩트론 요거 PPT에 넣어서 이 펩트론 좀 주세요. 원본 좀 사진 파일 말고. 그렇게 해서 오늘 펩트론의 기준에 96,200원. 실질적으로는 얼마였어요? 92,300원인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돼 있고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좀 더 일찍 접근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됐었고, 그리고 나서 슈팅. 펩트로는 뭐 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전체 흐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좀 자신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 통해 가지고 대처하시도록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APR 같은 경우 어제 들어가서 이제 성공을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손절이 아니라 한 템포 더 가져가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한미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슈팅이 좀 더 확장되기를. 이렇게 되면은 지수도 견인이 되고, 또 우리 쪽 입장에서는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에 11월 말 대비해서 12월 포트도 긍정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뭐 보도 자료가 하나 뜬 게 있나요? 엔비디아 발인가요? 삼성전자, 네이버가 아니야. 뭐 너무 이제 그 뉴스들이 많으니까 이걸 네이버에서 보시면 제일 좋아요. 네이버에서 보시면 네이버 쪽에서 이제 광고성 그 기사들은 좀 정리를 하고 올려놓으니까 그나마도 그렇게 해서 56,000원에 매수 잔량 들어오면은 삼성전자 또 매수 기준을 또 잡아서 올립니다. 오히려 변동성 매매 기준에 삼성전자 이쪽을 놓고 보셔도 돼요. 오히려 얘가 가야 한미반도체도 다시 고점 넘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미반도체도 돌릴 때 흐름에 수급이 월등해져야 고점 넘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우, 멋들어진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검색기 나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신 기준에서 아무거나 어느 화면이든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여기서 검색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들여다보시고. 아시겠죠? 교육은 이제 바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니까 교육 신청부터 하셔야 돼요. 교육 신청부터.